가면라이더에서 몇몇 라이더들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너프를 먹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신 벨트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특수한 힘에 의해 변신할 수 없게 되는 등 다양한 이유로 너프를 먹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너프를 먹은 라이더 중 오히려 너무 잘 싸워서 이거 약해진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드는 라이더가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라이더는 너프 먹었는데도 강한 라이더입니다. 시그널 바이크 시프트카! 라이더! 소! 데미히터! 가면라이더 초 데드히트 드라이브는 극장판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서프라이즈 퓨처에 등장한 드라이브의 파생폼으로 마하 드라이버와 트라이드론 백업키를 사용해 임시로 변신한 라이더입니다. 당시 크림스타인 벨트에 의식이 들어간 드라이버가 로이무드 004에 의해 폭주하기 시작했고, 이에 시노스케는 인류를 위해 드라이버를 파괴했는데요. 그러나 이는 흑막인 로이무드 108의 계략에 걸린 것이었고, 이에 시노스케는 과거 크림이 자신에게 준 편지를 꺼내 초대 드라이브 피트로 향했고, 그곳에서 히로인인 키르코에게 트라이드론 백업키를 받게 됩니다. 이후 다크 드라이버의 추격을 피하다가 그의 부하들까지 공격해오자 백업키와 마하 드라이버 그리고 넥스트 시스템을 활용해 임시로 변신한 게 바로 초 데드히트 드라이브죠. 이때 초 데드히트 드라이브는 기본폼인 타입 스피드보다 스펙이 낮은 건 물론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전체를 통틀어 가장 낮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약한데도 불구하고 신노스키는 자신한테 돌진하는 데코도라를 막아서는 건 물론 다크 드라이버의 부하들 중 하나를 격파하고 나머지 한 명도 경찰이 오기 전까지 버텨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기사츠! 프르스랍토르! 소! 데미히터! 심지어 이런 최악의 폼을 가지고 가면라이더 다크드라이버와 맞서기까지 했는데요. 안타까운 건 스펙과 기술의 벽을 넘지 못해 다크드라이버와 어느정도 싸우다가 결국 패배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드라이브의 강화폼 중에 타입 데드히트가 있는데 하필 이 폼의 이름에 초자가 붙어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 폼이 데드히트보다 강한 줄 알았다고 합니다. どうやら切り札は常に俺んとこに来るようだぜ。ジョーカ変身。お前は仮面ライダージョーカー。 가면라이더 조커는 극장판 가면라이더 더블 운명의 가이아 메모리에 등장하는 라이더로 히다리 쇼타로가 단독으로 변신하는 폼입니다. 당시 가면라이더 이터널에 의해 쇼타로와 필립이 사용하는 T1 가이아 메모리를 쓸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필립마저 납상해 가면라이더 더블로 변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때 쇼타로는 자신의 앞에 놓인 로스트 드라이버와 우연히 탐정사무소에 떨어진 조커 T2 가이아 메모리를 사용해 가면라이더 조커로 변신했습니다. 당시 조커는 더블에 등장하는 라이더 중에서 상당히 낮은 스펙을 가지고 있음에도 작중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활약을 보였는데요. 이는 극장판에서 히트 도펀트와 메탈 도펀트를 상대할 때 잘 나오는데 초반에 더블로 상대했을 때는 밀렸지만 조커로 변신한 이후에는 역으로 그들을 밀어붙이다 못해 쓰러뜨리기까지 했습니다. 勝負だ。ジョーカーマキシマムブライライダーパンチ。 이뿐 아니라 본편 마지막 회에서도 등장했는데 당시 가이아 메모리를 이용해 범죄를 일으키던 EXE라는 새로운 조직을 조커 혼자서 괴멸시키기까지 했죠. 안타깝게도 극장판에서는 가면라이더 이터널에게, 본편에서는 에너지 도펀트에게 당하면서 등장이 끝이라고 하네요. 물론 필립이 부활한 만큼 굳이 조커로 변신할 이유도 없지만요. 스탠딩 바이 변신! 가면라이더 파이트는 상당히 높은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장착자인 이누이 타쿠미의 전투 센스가 높아 사실상 작중 거의 모든 전투에서 타쿠미가 우위를 점하는데요. 그러나 정말 놀라운 점이 있는데 바로 이게 너프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타쿠미는 사실 울프 오르페녹이라는 괴인으로 라이더로 변신하는 것보다 울프 오르페녹으로 변신하는 게 더욱 강력한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스마트 브레인의 정예 오르펜으로 있는 럭키 클로버의 멤버 중 카게야마 사에코와 사와다 아키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강력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최상의 오르페녹인 드래곤 오르페녹과 로즈 오르페녹을 상대할 때는 밀리기는 했지만 어느정도 대등하게 싸우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극장판에서는 격정태로 진화해 파이즈를 위기에 몰아넣었던 가멜라이더 오가를 격정태로 변신하자마자 쓰러뜨리는 미친 힘을 보여줬었습니다. 여담으로 이누이 타쿠미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헤이세이 라이더 최초로 인간이 아닌 괴인 주인공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네요.上決カメライダー빌드의 최종 보스인 에볼토는 원래 가멜라이더 에볼로 배치되는 캐릭터입니다. 그는 과거 화성의 여왕 베르나주에 의해 에볼 드라이버가 부서지며 에볼로 변신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후 이스루기 소이치에게 기생하여 지구에 온 뒤에는 블러드 스타크로 변신했었는데요. 당시 블러드 스타크로 변신할 때의 스펙은 가멜라이더 에볼에 비해 한참 낮은 건 물론 빌드의 기문품인 레비탱크보다 살짝 높은 정도인데, 작중에서 그가 보여준 전투력은 전혀 너프 먹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블러드 스타크는 유사라이더임에도 작중에서 가멜라이더에 꼴리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예로 같은 유사라이더인 나이트로그를 일방적으로 능욕한 것은 물론 레비탱크 스파클링한테 한 번 패배한 이후 다시 전투를 치렀을 때는 오히려 승리하기도 했죠. 이뿐 아니라 해저드 폼으로 폭주하는 센터한테 공격당하는 중에도 아파하기는커녕 오히려 즐거워하는 모습과 함께 변신이 유지되는 괴물같은 내구력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센토와 판조, 카즈미가 왔을 때는 판도라 박스를 이용해 그들을 압도했고, 작품 전체에서 블러드 스타크가 패배한 게 옥토퍼스 라이트폼 데뷔, 레비탱크 스파클링 데뷔, 크루즈 마그마와의 전투, 로그와의 전투뿐이었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진정한 본 모습인 괴인태 이전까지 작중에서 보여준 모든 힘이 사실 너프되었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장면이나 이 장면 모두 본래 힘에 비하면 정말 일부분의 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빌드 뉴월드 가멜라이트 크루스의 최종 보스인 킬버스는 에볼토의 형이자 블루드족의 왕인 빌런입니다. 그는 에볼토를 사냥하기 위해 차원을 뛰어넘어 센토와 반조가 만든 신세계로 넘어오는데요. 이곳에서 그는 너프된 힘으로 상상 이상의 강력함을 보여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킬버스는 킬버 스파이더와 빌드 드라이브를 통해 가멜라이더 킬버스로 변신하는데요. 이때 그는 크루즈 차지를 일방적으로 두드려 패고 블러드 스타크로 변신한 에볼토를 죽일 뿐만 아니라 가멜라이더 로그와 그리스까지 참전했음에도 우위를 점하고 있었죠. 심지어 가멜라이더 에볼로 변신한 에볼토마저 그를 이기는 게 불가능했고, 반주가 머슬 갤럭시 풀부트로 변신한 가멜라이더 크루스 에볼조차 조금 밀렸을 정도입니다. 残念だったな俺の方が上だ 이렇게만 보면 본래 변신체인데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놀랍게도 가멜라이더 킬버스는
그가 신세계에 오자마자 딕스에서 만든 임시 변신체입니다. 현재 많은 팬들이 추측하고 연구한 결과 공식 설정상 에볼토조차 킬버스를 한 번도 못 이겼다는 설정을 보면 킬버스 역시 전용 드라이버가 있고 신세계에 넘어와서는 전용 드라이버가 없어 빌드 드라이버를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추측이 사실이라면 킬버스는 본래 힘을 전력으로 못 냈을 뿐만 아니라 한참이나 너프를 먹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빌드 세계관 최강의 라이드인 크루스 에볼을 잠깐이나마 압도했다는 것이죠. 더욱 충격적인 건 가말레이드 킬버스가 임시 변신체인데다가 그가 사용한 빌드 드라이버가 에볼 드라이버보다 성능적으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에볼 드라이버와 에볼 트리거 전부 사용해서 본편 내내 압도적인 강함을 보여준 가멜라이더 에볼 블랙홀 폼을 능가한다는 설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킬버스가 본래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얼마나 강할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오늘은 너프 먹었는데도 강했던 라이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라이더들은 약한데도 강한 적을 압도하는 게 마음에 들어 앞으로 자주 나왔으면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너프 먹은 라이더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